홍삼의 함량을 체크하고 구매하는 분들이라면 진세노사이드라 불리는 지표 성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표 성분이란 원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적으로 규명된 성분 중에서 품질 관리의 목적으로 정한 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홍삼의 경우 지표 성분은 RG1, RB1, RG3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게 홍삼의 전부일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홍삼은 지표 성분만 높은 것으로 고르면 된다. 과연 진짜인지 헬스조선에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이혜나 기자입니다. 홍삼에 대해 조금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홍삼의 지표 성분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홍삼의 지표 성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동권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권입니다. 교수님, 원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적으로 규명된 성분 중에서 품질 관리의 목적으로 정한 성분을 지표 성분이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홍삼도 지표 성분만 따져서 먹으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2조 3항을 읽어보셨나 봐요. 그런데 혹시 그 2조 2항은 확인하셨나요? 2조 2항은 뭐였죠? 기능 성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능 성분이란 원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을 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지표 성분이 식품에 함유된 기능성이 있는 영양소를 전부 다 나타내주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지표 성분은 홍삼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는 품질 관리의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홍삼의 지표 성분은 뭐고, 지표 성분에 빠져있는 기능 성분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홍삼의 지표 성분은 진세노사이드라고 알려진 인삼사포닌 성분 RB1, RG1, RG3 이 세 가지입니다. RB1은 중추신경 억제, 해열, 중성지방 분해, 콜레스테롤 생합성 촉진, 부신 피질 호르몬 분비 촉진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RG1은 중추신경 억제, DNA 합성, 플라스민 활성화 등의 작용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RG3는 암세포의 신생혈관을 억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홍삼 전체 유효 성분 중에 몇 %나 될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효능이 상당히 좋아서 적어도 50% 이상은 차지할 것 같은데요? 예, 이 실제로는 건조된 인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RB1이 대략 0.2에서 0.4%밖에 되지 않고요. RG1은 0.03%, 또 RG3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0.01%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나요, 교수님? RB1하고 RG1, 이 RG3는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홍삼에 함유된 성분 중에서 이 세 가지인데요. 진세노사이드가 몇 가지 종류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저 지금 계속 틀려가지고 자신이 없어졌는데요. 몇 가지나 되나요, 교수님? 예, 약 40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진세노사이드를 전부 합쳐도 홍삼의 전체 성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내지 6%밖에 이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홍삼의 지표 성분은 홍삼의 극히 일부 성분에 불과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식약처에서는 세 가지 성분만을 지표 성분으로 인정했을까요? 예, 이 지표 성분은 행정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품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기준이 생긴 것은 홍삼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그 홍삼임을 인정할 수 있는 대표 성분 세 가지를 뽑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지표 성분인 RB1, RG1, RG3인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홍삼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기준일 뿐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의 기준치가 아닌 거네요. 이러한 지표 성분이 홍삼의 효능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오해받고 있으니까 홍삼은 좀 억울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표 성분보다도 훨씬 좋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오해하신 분들에게 겨우 세 가지 성분만으로 가치를 평가받는 그 자체가 억울한 거죠. 지표 성분의 수치를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진세노사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 즉 홍삼의 그 미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지표 성분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몸통에 있는 성분들은 오히려 적게 섭취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요. 그 일부 업체들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꼼수를 써서 지표 성분이 높으니까 우리 홍삼이 최고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 성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홍삼의 기능성을 구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홍삼을 섭취할 때 가장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은 이 몸통과 잔뿌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영양분을 전부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포닌과 비사포닌 성분의 균형적인 섭취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완전한 기능성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표 성분만 챙겼을 때 놓칠 수 있는 홍삼의 성분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홍삼의 그 기능 성분을 중에서 지표 성분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들을 이제 비사포닌 계열이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자면 면역 증진 효과가 뛰어난 홍삼 다당체, 암세포 증식을 막는 폴리아스틸렌, 유해산소 생성을 억제하는 페놀 화합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표 성분이 많은 잔뿌리가 아닌 몸통에 많이 있는 홍삼 다당체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성분 이름 자체가 홍삼 다당체인가요? 예, 맞습니다. 인삼을 홍삼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홍삼 다당체, 즉 산성 다당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성균관대 유전공학과와 경북대학교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홍삼 다당체가 체내 면역을 담당하는 대핵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개선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병리학저널 염증조절지에 실린 SCI급 논문이에요. 혹시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사람은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삼 다당체가 이렇게 감소하는 면역력을 개선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암세포 및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을 사멸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을 강하게 유도해서 대핵세포를 활성화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연구가 계속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면역질환 치료 보조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이제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역시 그 SCI급 논문에서 발표된 건데요. 홍삼 다당체가 브루셀라균에 대한 항균 작용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음을 밝혀서 역시 바이러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힌 내용입니다. 지표 성분만 신경 썼다가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홍삼을 구매할 때 또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 1편의 영상 내용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유효 성분 함량이 높은 6년근 홍삼인지 확인해 보시고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그리고 인삼 재배와 홍삼 제조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인지를 확인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홍삼 제품을 구매할 때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6년근 홍삼인지,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인지, 품질 관리를 거친 안전한 제품인지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홍삼의 지표 성분과 기능 성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꼼꼼한 소비자라면 한 번쯤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구독자분들의 한 해 건강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홍삼 특집 3부작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홍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알차게 해소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